역에서 집까지 혼자서 걸어오는 동안 줄곧 스크루는 뭐가 뭔지 모를 생각에 잡혀있다. 시간의 흐름이 어딘가에서 좌우로 갈라져 버린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시로에 대해 생각하고 하이다를 생각하고 사라를 생각했다. 과거와 현재가 기억과 감정이 병행하며 등가로 흘러갔다. 나라는 인간 안에는 뭔가 뒤틀린 것, 삐뚤어진 것이 잠겨 있는지도 몰라 하고 스크루는 생각했다. 시로가 말한 대로 나한테는 보이는 얼굴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면의 얼굴이 있을지도 모른다. 늘 어둠 속에 감추어진 달의 이면처럼 나는 스스로도 느끼지 못한 채 어딘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성 속에서 정말로 시로를 강간하고 그녀의 마음을 깊이 베어 찢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비열하게 힘으로 눌러서 그런 어두운 이면에 언젠가는 표면을 능가하여 그것을 완전히 집어삼켜 버릴지도 모른다. 빨간 신호인데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려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은 택시 운전사에게 심한 욕을 얻어먹었다. 방으로 돌아와서 파자마로 갈아입고 침대에 들어갔을 때 시계바늘은 거의 12시를 가리켰다. 그제야 마치 기억처럼 발기가 되살아나는 것을 알았다. 돌처럼 딱딱하고 흔들림 없는 완벽한 발기였다. 이렇게 딱딱해질 수 있다니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아이러니야, 이건. 그는 어둠 속에서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나와 불을 켜고 선반에서 커티삭 병을 꺼내 작은 잔에 따랐다. 그리고 책을 펼쳤다. 1시가 넘어서 갑자기 비가 내렸다. 때때로 폭풍우처럼 바람이 드세지고 커다란 빗방울이 창유리에 비스듬히 몰아쳤다. 이 방, 이 침대에서 나는 시로를 강간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술에 약을 섞어 몸을 마비시킨 다음 옷을 벗기고 억지로 범했다. 그녀는 처녀였다. 여기서 격렬한 통증이 일어나고 피가 흘렀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로 많은 것이 변해버렸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의 일이다. 창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방 전체가 평소와는 다른 이질적인 공간으로 변모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방 자체가 하나의 의사를 가진 듯했다. 그 안에 있으면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실이 아닌지 도무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 하나의 진실 속에서 그는 시로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진실 속에서 그는 비열하게 그녀를 범했다. 자신이 지금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생각할수록 스크루는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2시 30분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주말이면 스크루는 수영을 하러 체육센터에 간다. 그곳은 그가 사는 집에서 자전거로 10분 거리에 있었다. 그의 크롤 페이스는 거의 1종에서 1500m를 32분에서 34분 사이에 주파한다. 더 빨리 헤엄치는 사람이 있으면 옆으로 비켜서 앞으로 보내버린다. 남과 스피드 경쟁을 벌이는 건 스크루의 성격에 맞지 않다. 그날도 평소처럼 자신과 비슷한 속도를 내는 사람을 찾아서 가는 같은 레인에 들어갔다. 깡마른 젊은이였다. 검은색 수영복에 수영모를 쓰고 물안경을 걸쳤다. 수영을 하면 몸에 쌓인 피로가 풀리듯 긴장한 근육도 풀어진다. 물속에 들어가면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일주일에 이틀 30분 정도의 수영으로 그는 몸과 정신의 균형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물속은 사색하기에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일종의 선수행 같은 것이다. 일단 운동 리듬을 타면 사고를 아무런 속박 없이 자유롭게 터가게 할 수 있다. 개를 들판에 풀어놓은 것처럼 헤엄치는 건 하늘을 나는 것 다음으로 좋은 거야. 그는 사라에게 그것을 설명한 적이 있다.
하늘을 날아본 적 있어? 아직. 그는 그날 아침 수영을 하면서 대부분 사라를 생각했다.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녀의 몸을 떠올리고 그녀와 제대로 결합하지 못한 일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입에 올린 몇 가지 말을 떠올렸다. 자기 안에서 뭔가가 아직도 소화되지 않은 채 걸려있고 그 탓에 본래의 아름다운 흐름이 막혀버릴 거야. 그럴지도 모른다. 다자케스쿠르는 인생을 순조롭게 별 문제 없이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명문 공대를 졸업하고 전철 회사에 취직하여 전문직으로 일한다. 능력에 대해 회사에서는 안정적으로 평가한다. 상사에게도 신뢰받는다.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꽤 많은 자산을 상속받았다. 도심에 가까운 편리하고 좋은 주택지에 원룸 아파트를 가졌다. 대출도 없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돈이 드는 취미도 없다. 그보다 실제로 거의 돈을 쓰지 않는다. 딱히 전략을 하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돈 쓸 때가 떠오르지 않을 따름이다. 차도 필요 없고 옷도 몇 벌이면 충분하다. 가끔 책이나 CD를 사지만 대단한 금액은 아니다. 식사도 외식보다는 스스로 요리하는 걸 더 선호하고 시트도 직접 세탁하고 다림질까지 한다. 대체로 과묵한 편이지만 사교성은 별로지만 그렇다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건 아니다.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주위에 맞춰 행동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여자를 찾아 나서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여자가 없었던 적은 없다. 독신에다 외모도 나쁘지 않으며 겸손하고 청결하다. 그래서 누군가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주변 사람들이 독신 여성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36살로 언뜻 보기에 우아한 독신 생활을 즐긴다. 신체 건강하고 배도 나오지 않았고 아픈 것도 없다. 걸림없는 인생이라고 보통은 생각할 것이다. 어머니나 누나 둘도 그렇게 생각했다. 넌 정말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니까 결혼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녀들은 스크루에게 늘 그렇게 말한다. 선을 보라는 이야기도 이제는 쑥 들어가 버렸다. 동료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물론 다자케스쿠르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아왔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 괴로워한 경험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말로 원하는 것을 고생해 손에 넣어온 기쁨을 맛본 적도 기억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내 친구들이 아마도 지금까지 그가 손에 넣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늘의 은총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온 것이다. 게다가 이미 먼 옛날에 역시 그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잃어버리고 말았다. 또는 빼앗겼다. 사라는 드물게 그가 갈구하는 존재 가운데 하나이다. 아직 흔들림 없는 확신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는 그 2살 연상의 여성에게 꽤 강하게 이끌렸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런 끌림은 더욱더 강해졌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녀를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를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강렬하고 생생한 감정을 품는다는 건 그에게 드문 일이었다. 그런데도 왜 그럴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순조롭지가 않다. 뭔가가 나타나 흐름을 방해한다. 천천히 시간을 들이는 편이 좋아. 나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하고 사라는 말했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간단하지만은 않을 터이다. 사람은 매일 움직이고 나날이 위치를 바꾸어 간다.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스크루는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며 25m 수영장을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페이스를 왕복했다. 얼굴을 가볍게 옆으로 들어 올려 숨을 짧게 들이쉬고 물속에서 천천히 내뱉었다. 그런 규칙적인 사이클은 거리가 늘어나면서 점점 자동적인 동작으로 바뀌어 갔다.
한 번 가는데 필요한 스트로크 수도 똑같아졌다. 그는 오로지 그 리듬에 몸을 맡기며 턴 횟수만 헤아리면 된다. 같은 레인의 앞에서 헤엄을 치는 남자의 발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눈에 익는다는 것을 스크루는 깨달았다. 하이다 발바닥과 똑같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고 호흡 리듬이 흐트러졌다. 코로 물을 들이켜는 바람에 헤엄을 치면서 호흡을 다시 안정시키는데 약간 시간을 들여야 했다. 갈비뼈 우리 안에 심장이 콩콩하고 딱딱하고 빠른 소리를 냈다. 분명하다. 하이다의 발바닥이다. 스크루는 생각했다. 크기도 형태도 강거려면서 견고한 깁도 완전히 똑같다. 물속에서 만들어내는 거품 모양도 똑같다. 발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거품도 작고 부드럽고 느긋하다. 대학 수영장에서 하이다 뒤에서 헤엄치면 늘 그런 발바닥을 보았다. 밤길을 운전하는 사람이 앞차 꼬리등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그 형태는 그의 기억에 선명히 새겨졌다. 스크루는 수영을 멈추고 물속에서 올라와 스타트대에 엉덩이를 걸치고 그가 턴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하이다가 아니었다. 수영모와 물안경 때문에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자세히 보니 하이다보다 키도 훨씬 크고 어깨 근육도 많았다. 목의 생김새도 완전히 달랐다. 나이도 너무 어리다. 아직 대학생 정도 나이일 것이다. 하이다는 벌써 30대 중반일 것이다. 그러나 잘못 본 줄 알았으면서도 스크루의 심장고동은 잦아들지 않았다. 그는 풀사이드의 비닐 의자에 앉아 낯선 젊은이가 수영을 하는 모습을 언제까지고 바라다 보았다. 군더더기 없는 아름다운 몸놀림이었다. 폼 전체가 하이다와 비슷했다. 똑같다고 해도 좋았다. 물보라도 일으키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도 내지 않는다. 팔꿈치가 아름답게 쓱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엄지부터 조용히 물속으로 들어간다.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 구심적인 고요를 지키는 게 그 수영의 기본적인 테마였다. 그러나 수영하는 폼이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그는 결코 하이다가 아니다. 이오코 남자는 수영을 끝내고 물에서 올라와 검은 물안경과 수영복을 벗어들고 수건으로 짧은 머리를 싹싹 닦으면서 어디론가 가버렸다. 하이다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네모진 얼굴의 사내였다. 스크루는 그쯤에서 수영을 그만두고 라카룸으로 가서 샤워를 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방으로 돌아와 간단한 아침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아마도 하이다 또한 내 속에 걸린 것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핀란드 여행을 위한 휴가는 별 문제 없이 낼 수 있었다. 거의 사용한 적 없어 유급 표과는 처마 아래 얼어버린 눈처럼 쌓여 있었다. 윗사람이 이상하다는 듯 핀란드? 하고 말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거의 살아나 만나러 간다고 설명했다.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 핀란드에 가볼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했다. 핀란드에 대체 뭐가 있어? 윗사람이 물었다. 시벨리우스, 아키, 카오리스마키의 영화, 마리메코, 노키아, 무민. 스크루는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 윗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전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스크루는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 나리타 헬싱키 직항편의 예정에 맞춰 구체적인 일정을 부탁했다. 2주일 후에 도쿄를 출발하여 헬싱키에 나흘을 머물고 도쿄로 돌아왔다. 구로씨한테 연락하고 가는 거야? 사라가 물었다. 아니, 요전에 나고야에서도 그랬지만 예고하지 않고 직접 만날 생각이야. 핀란드는 나고야보다 훨씬 먼 데야. 왕복 시간도 꽤 되고. 가서 보니 구로씨가 사흘 전에 여름 휴가차 마요르카 섬으로 갔을지도 모르잖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천천히
핀란드 관광이나 하고 올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좋지만 그래도 애써 멀리까지 가는 건데 다른 곳은 안 들러도 돼? 탈린이나 상트페테르부르크도 바로 코앞인데. 아니, 핀란드면 돼. 도쿄에서 헬싱키로 갔다가 거기서 4박을 하고 도쿄로 돌아오는 거야. 여권 있지? 당연히. 입사할 때 회사에서 말을 듣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갱신해뒀어. 언제 해외 출장을 가야 할지 모른다고 해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무소식이야. 헬싱키 시내는 대충 영어가 통하겠지만 지방으로 가면 어떨지 잘 모르겠어. 헬싱키에 우리 회사에 작은 사무실이 있어. 출장소 같은 데야. 연락을 넣어둘 테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가봐. 올가라는 핀란드 여자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도와줄 거야. 고마워. 스크루는 고맙다고 했다. 난 모레부터 업무차 런던으로 가야 돼. 비행기 티켓과 헬싱키 호텔이 잡히는 대로 메일로 자세한 정보를 보내줄게. 우리 회사 헬싱키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도. 알았어. 저기 정말로 약속도 하지 않고 헬싱키까지 그 사람을 만나러 갈 거야? 저 멀리 북극권을 넘어서. 상식에서 벗어난 건가? 그녀는 웃었다. 난 오히려 대담하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러는 게 좋은 결과를 낳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디까지나 감 같은 거지만. 그럼 행운을 빌게. 그 전에 한번 볼까? 주초면 런던에서 돌아오는데. 아니야, 물론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핀란드 먼저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것도 감 같은 거겠네. 그래, 감 같은 거야. 원래 그런 감 좋은 타입이야?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야. 감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거의 없으니까. 역을 감에 따라 만들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말이야. 애당초 그게 감이라고 부를 만한 건지 아닌지조차도 잘 몰라. 다만 불현듯 그런 느낌이 들었어. 어쨌든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느끼는 거네. 그게 감이든 뭐든. 스크류는 말했다. 얼마 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 당신에 관해서. 헬싱키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직감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헤엄을 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잘 정돈되거든. 사라는 감탄한 듯 잠시 침묵의 틈새를 두었다. 연어처럼. 연어에 대해서는 잘 몰라. 연어는 아주 긴 여행을 해. 특별한 뭔가를 따라. 스타워즈 봤어? 어릴 때 포스가 함께 하기를 연어에게 지치지 않게. 고마워. 헬싱키에서 돌아오면 연락할게. 기다릴게.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